국가가 흥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능력 있는 인재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권력이 순환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먼저 잡은 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제도를 고정시키고 외부 진입을 막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국가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활력을 잃는다. 역사를 보면 국가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특권 고착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후기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 비교적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가 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가문과 지역이 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세도 정치 시기에는 몇몇 권문세가가 권력을 세습하다시피 하였고 국가 재정과 군사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농민 봉기가 빈발하고 지방 행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특권층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결국 국가는 내부 개혁에 실패한 채 외세의 압박 앞에서 무력해졌다. 중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청나라 말기에는 관료 조직이 거대해졌지만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 관리들은 서로 결탁하여 책임을 회피했고 부패는 만연했다. 서양 열강이 군사적으로 침입했을 때 청나라는 인구와 자원 면에서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내부 시스템이 이미 경직되어 있어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힘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힘이 된 것이다. 서양에서도 사례는 많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성직자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반면 평민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져야 했다. 국가는 재정 위기에 빠졌지만 특권층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여 혁명이 일어났고 기존 체제는 한순간에 붕괴했다. 특권이 지나치게 쌓이면 그것을 지키려는 힘보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대의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시민군과 공화정 전통이 강했지만 제국 말기로 갈수록 권력은 황제와 일부 귀족에게 집중되었다. 군대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 권력자의 도구가 되었고 행정 조직은 비대해졌으며 세금은 증가했다.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었다. 결국 내부로부터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압력에 무너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준다. 권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순환과 견제라는 점이다. 정치에서도 자신들의 사익이 우선되는 특정 계파가 정치권을 장악하거나 사회 시스템에서도 특정 조직이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거나 지난 세월 검찰, 모피아, 언론, 재벌 독점 등 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망국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경쟁이 사라진다. 경쟁이 사라지면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해지고 조직은 점점 둔해진다. 둘째, 책임이 사라진다. 권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잘못이 발생해도 서로를 보호하게 된다. 셋째, 개혁이 불가능해진다. 개혁은 기존 권력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권층이 강할수록 개혁은 말로만 존재하게 된다. 넷째,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가 무너지면 세금 납부, 법 준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국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결국 국가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망하기보다 내부 시스템이 굳어버렸을 때 먼저 약해진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교체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할 때 국가의 쇠퇴는 시작된다. 역사는 반복해서 말한다. 특권은 축적될수록 안정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북한의 세습 정치, 남한의 세습 재벌 등등. 국가의 생명력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얼마나 순환하고 견제되는가에 달려 있다.